박준서가 죽은 날 그곳에 있었다는 정상희. 인물 설명을 보면 준서만큼은 유일하게 상해를 따뜻하게 대해줬다 라고 쓰여있죠. 그럼 하희는 춥게 입었나 봅니다. 즉 정상희는 진짜 친구는 오직 박준서뿐이고 원종수 패거리는 그저 그에게는 직장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실종됐다가 시체로 나타난 이명국 연구원처럼 말이죠. 자신의 유일한 친구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런데 정상희는 이날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구두를 신고 있다는 걸 봤기에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마지막에 정상희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넌 내가 한 말 다 믿니? 이 말은 자신의 말에 거짓말이 있으니 재경이에게 잘 판단하라는 당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상희의 거짓말은 20년 전 최경태의 죽음 사건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정상희의 거짓말이 뭔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0년 전 사건부터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원종수 패거리는 정상희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돈 뺏기고 폭행당하고 피 흘리고 있는 친구를 걱정하는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일진들이 둘러싸고 한 명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후자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종수는 고함을 지르며 상희에게 질문을 던지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날 정상희의 말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 담임까지 구워 삶아 실질적으로 학교의 주인인 이들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윽박지른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나요? 적어도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심약한 인프피거든요. 어쨌든 이날 정상희가 무언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게 무엇일까 하고 이 장면을 찬찬히 돌려보니 최경태가 또 돈 뺏은 거 맞냐는 종수의 질문에 정상희는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이거 이상하죠? 극 중에서 보여진 대로 최경태가 정상희의 돈을 상습적으로 빼앗고 있었고 지금 그 사실을 자신에게 묻는 남자는 사실상 이 학교의 지배자인데 말이죠. 왜 말을 못했을까요? 지금 종수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준서의 친구인 상희는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수틀리면 최경태 정도는 강제 전학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종수의 질문 직후 친구들의 표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오치현만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박태진과 정윤호가 정말로 진실을 궁금해하고 있는 눈치라면 오치현의 눈빛은 정상희 잘 대답해라 이런 느낌이죠. 이 부분 좀 날카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자. 그럼 이 요상한 분위기를 토대로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정상희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뺐던 게 오치현이라면? 잠시 오치현의 인물 설명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 안현시에서 조직을 거느렸죠. 그는 졸업 후 태진이나 준서처럼 똑똑한 녀석들은 종수가 데리고 가겠지만 싸움밖에 못하는 자신은 학창시절이 끝남과 동시에 종수와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종수 몰래 약간의 용돈을 취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즉 오치현은 아무도 모르게 정상희와 후배들에게 돈을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오치현은 정윤호의 사고를 계속해서 원종수에게 말하지 않고 덮어주고 있었죠. 20년 전부터 오치현은 원종수를 속이고 있었고 그 위압에 의해 정상희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죠. 영웅놀이에 심취한 듯 4인방은 최경태를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최경태는 당연히 억울하다, 자신이 아니라며 설명하겠죠. 하지만 진범이 오치현이라는 것도 모르고 정상희의 증언이 있었으니 씨알도 안 먹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랑이가 길어지면 좋을 게 없는 오치현은 폭력으로 최경태를 길들이려 했겠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원종수의 명찰이 떨어지고 최경태가 오치현에게 맞아 사망한 건 아닐까 추측됩니다. 즉 최경태의 사망은 사고였고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를 필요가 있었겠죠. 방화 아이디어는 언제나 냉정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죽일 수 있는 박태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정윤호를 특급 방화범으로 키웠죠. 이때 오디오 파일 멤버들과 영화를 보러 갔던 준서가 최경태가 사망한 후 불을 지르기 전에 현장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진의 아이디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겠죠. 준서가 보기에는 친구 상희와 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뺏고 폭력을 휘두른 악인 최경태를 위해 선량한 친구들이 살인죄로 소년원에 가는 걸 원치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준서는 그날의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경에게 넌 아무것도 모른다며 소리치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정상이의 거짓말이 스노우볼을 굴려 그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엘리베이터에서 정상이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리고 헤어지기 전 내 말을 다 믿냐고 물어봤죠. 이런 정상이의 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그는 20년 전 그날처럼 원종수 패거리를 위해 거짓말을 했고, 자신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 재경이 네가 잘 판단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상이가 한 거짓말은 뭘까요? 그에 대한 단서가 3화에 나옵니다. 준서의 시신을 부검하게 되자 화를 내는 종수에게 태진은 너랑 나랑 거기 같이 있었잖아. 같이 봤잖아. 뭐가 문젠데? 준서 몸에서 나올 거 없어. 라고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상희의 말대로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무언가 추락하는 걸 봤고 내려가서 시체만 확인했다면 어떻게 준서가 죽기 전에 레몬뽕을 먹었는지 부검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같이 본 원종수는 불안해하는데 오직 박태진 혼자서 안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1등으로 도착한 태진은 미리 와서 준서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레몬뽕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준서는 태진을 다른 사람보다 30분 정도 먼저 부른 건 아닐까요? 그리고 태진에게 레몬뽕 사업에 손을 떼겠다며 이제 수금 방식도 안전하게 코인 지갑으로 받으라고 알려줬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이대 닥터가 코인으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그 주소를 알고 있는 태진이 비밀번호를 모른다. 즉 준서는 죽을 생각이 없었고 태진도 그걸 알았으니 비밀번호까지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준서는 홀로 9층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곳에서 이야기 위해 친구들을 기다리겠다며. 그 후 태진이 엘리베이터를 타며 준서도 이곳 타고 올라갔다고 말했었죠. 마치 자신이 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즉 정상이가 도착했을 때 준서는 아직까지 1층에 있었고 곧 9층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분명히 죽기 전 준서와 무슨 대화를 나눴지만 자신은 그 내용은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 사실을 재경에게 말하기에는 태진이 범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는 이걸 말하지 못한 거죠. 분명히 타살로 추측되지만 모든 걸 말하면 자신과 함께 있었던 태진이 범인으로 몰릴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9층에 준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태진이 친구들을 이끌고 만나러 올라가는 동안 1533 노규민이 준서를 밀어 살해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20년 전 돈을 뺏은 건 오치현이었고 정상이는 그가 무서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경태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준서가 죽었음에도 겁이 났던 정상이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이가 무언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는 느낌이 강해 뇌피셜로 추리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